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 5천만 달러 이더리움 디파이 코인을 매입했다. 트럼프 가족 일가가 이더리움이랑 뭐 이런 애들 매입했다고 합니다. 3,500만 달러 이더리움을 많이 매입했네요. 난 거죠. 11월달 CPI 전년 대비 2.7%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방송했을 때죠. 12월 11일이면 CPI 방송했을 때 나왔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가 예상치대로 나왔고, 일단 세부 지표들 좀 보자면 근원 물가에서 신차가 0.6, 중고차가 2.0, 의료비 0.4, 전체적으로 좀 올랐죠. 자동차 가격이 좀 올랐어요.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신차가, 중고차 얘네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12월 달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물가. 내년 1월 달이 중요합니다. CPI 때문에 시장이 무서워하고 걱정되는 시점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에요. 1월 달. 다음 달에도 좀 자동차 관련해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이유 뭘까? 우리 배웠죠?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때 미국인들이 어떻게 이동한다? 렌트카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렌트카 가격이 좀 올라갈 거고, 우리 뭐 메나임 지수 있잖아. 그거 중고차 지수. 그거 살짝 올라갈 가능성 높겠죠. 추수감사절 이동 때문에. 그래서 연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 연휴 때 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연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자동차들이 이제 움직이는 양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차나 뭐 중고차 가격에도 좀 영향을 주고 렌트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원 물가에 좀 영향을 줬다. 의료비도 좀 올라갔고. 근데 좀 고무적인 건 뭐냐면 주거비가 상승하지 않았어요. 주거비가 살짝 꺾이면서 쌤 요런 좀 자동차, 중고차, 신차, 의료비 이쪽으로 올라갔지만 주거비가 살짝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우리 CPI 좋게 나왔다. 근데 한 가지 뭐가 문제였냐면 기업들이 만드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PPI가 전년 대비 3%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 따지면은 0.4죠. 월가 예상치가 0.2였습니다. 우리 10월달이 0.3이었고 10월달 발표된 수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근데 요게 높아졌다 그래서 물가 튀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번에 미국 달걀값 많이 올랐죠? 계란 가격이 한 달 만에 한 50%에서 60% 가까이 올랐다고 하던데 주류 독감 때문에 그 양계장 폐사한 데가 많아가지고 계란값이 50%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물가가 한 3.1%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드라인 PPI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계란 가격 올라갔던 건 요거는 일시적인 지표기 때문에 괜찮다. 식품이랑 에너지 물가를 제외했던 근원 PPI를 봤더니 예상치보다 전월 대비 0.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계란 가격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괜찮구나. 아, 계란 가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높게 나왔구나.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도 물가가 높게 나왔다는 건 좀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금 하방 압력을 찍은 데에는 영향을 끼쳤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24만 2천 건 발표가 됐고 지난 10월달 이후로 최대 많은 수치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일시적인 게 있어요. 뭘까? 자, 추수감사절 있었죠? 추수감사절 때 보통 기업들이 단축 근무를 합니다. 에그 ETF 만들어도 투자자 유입 있을 듯.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이니까 그거 며칠 잠깐 먹겠다고 이러면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 나가죠. 보조지원금. 그러니까 ETF 만들어도 쉽지 않죠. 그리고 그 ETF를 블랙록이 만들었어. 일주일 만에 가격 왔다 갔다 하는데 블랙록 투자자들이 어떻게 될까? 자금 다 빠지겠죠. 그래서 ETF 상품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처럼. 추수감사절 때 보통 뭐가 많죠? 기업들이 단축 근무에 들어가죠. 단축 근무에 들어가면서 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해고가 많이 나와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 소매나 물류업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알바생들 많이 쓰죠.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면 당연히 인력을 좀 줄여야겠죠. 알바생들 다 잘라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것들, 좀 행정적으로 좀 밀렸던 이런 청구들이 한꺼번에 보고되면 이제 숫자가 좀 급증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뭐 블랙 프라이데이 좀 땡겨서 썼던 것들, 이러한 인력들이 이번 그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9년도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11월 마지막 주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미친 듯이 증가를 했어요. 미친 듯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아마도 2019년도처럼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미국 고용시장이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기상조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어요.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150년간 외국 정상 온 적 없는데 트럼프 취임식에 시진핑 초대. 여러분들은 요거 기사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진핑이 형님을 초대를 했네. 관세 60% 올리고 내일이라도 대만 침공하면 너네 죽인다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시진핑을 초대했어. 진핑이 형님을. 여러분들 막 기사들 보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올릴 겁니다. 아 어떡해요? 물가 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침체돼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에요? 막 걱정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0% 올릴 수 있다 없다? 올리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사 나온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바라보시고 자산시장을 분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생각했던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정부가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고 안 좋다?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관세 60% 올리는 게 아니라 60% 올린다고 했다가 오케이 너네 조금 쫄았어? 그럼 우리한테 협상 테이블에서 3개 줄 거 5개 줘. 협상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좀 으름장을 놓는, 세게 뱉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땐 우리가 고지고대로 기사를 바라보면 안 된다. 고지고대로 분석하시면 안 된다. 진짜 공약일 뿐이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한국은 아니 1월 20일 날 진핑 형님도 갈 거고 뭐 브라질 대통령, 뭐 독일 총리, 영국 총리 알겠어. 뭐 일본 뭐 이시바 총리 가가지고 막 탬버린 들고 막 옆에서 궁뎅이 흔들면서 잘 보려 하겠지. 럼프 형님한테. 근데 우리는 누가 가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이 외국 지금 출국 금지인데 지금 어떻게 누가 가야 돼? 제가 가야 되나? 이래서 지금 흔들리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한국의 경제나 정치나 탄핵이 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해결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탄핵이지만 탄핵이 돼서 어떤 정당이 들어서고 어떤 수장이 들어서는지까지 돼야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야 우리 한국 경제가 산다고요. 워낙 환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국내 주식 가격도 말아 올라갈 거라고요. 그래야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고 우리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입해주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 한국은 누가 갈 거야. 자, 캐나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트럼프 관세 주요 불확실성. 캐나다 금리 내렸죠. 스위스 중앙은행 50bp 내렸습니다. ECB 25bp 내렸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한국도 기준금 긴급금리 인하했죠. 다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볼게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국들, 신흥국들 얘네들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로 돌아서겠죠. 요거 오늘 분석해 드릴 거예요. 달러 강세가 돌아서면 우리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배웠죠? 요게 지금 달러가 강세로 쭉 가면서 우리 원화 환율이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환율 장초반 1433원으로 상승. 이런 식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영국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 당연히 통화가치 급락하죠. 달러 강세 내부 악재 복합 영향. 자, 산타가 된 트럼프 미국 나스닥 사상 처음 2만 달러 고지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을 열었기 때문에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빠졌어요. 근데 빠진 것도 좀 아니지. 럼프 형님이 들어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주 상승 주도. 자, 비트코인 비축 재차 강조. 미국 암호화폐 강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뭐 15만 달러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 쭉 해주면 내년도도 뷰 괜찮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울고 웃게 될 거예요. 아, 마음이 아프다. 텍사스주 비트코인 비축 프로그램 도입 검토. 이건 너무 좋죠.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텍사스 주가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가 비트코인 비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만들고 운영을 잘하면서 텍사스 주가 좋게 성장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뭐 샌프란시스코 무슨 주, 뉴욕 주 다 49개 주도 비축 프로그램 도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50개 주가 비트코인 비축 프로그램 도입을 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때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의 연방 국가들, 동맹 국가들 얘네들 싹 다 들어간다는 거. 체인링크 2021년도 이후 최고가 기록 고래 투자자 활동 증가. 체인링크는 제가 중간중간마다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아마 살아남을 가능성 높을 거예요.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존 등 빅테크 비트코인 도입 주저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솔직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비트코인 좋은 걸 알더라도 전통 금융에 있었던 분들과 어떻게 신흥 금융에 있었던 분들과 이런 가치관 차이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뱅가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근데 요거는 주저
하더라도 요것만 나오더라도 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고민한다더라 그러면 얘네보다 조금 밸류가 낮고 시가총이 낮은 얘네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월가 기관들 빅테크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나중에 미친 듯이 담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 5천만 달러 이더리움 디파이 코인을 매입했다. 자, 트럼프 디파이 프로젝트 트럼프 가족 일가가 이더리움이랑 뭐 에이브 또 뭐 링크 이런 애들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500만 달러 이더리움을 많이 매입했네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더리움 얘기할 거니까. 끝난 거죠.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더리움도 잘 들어오죠. 이더리움 걱정 누가 했어요? 지금 걱정하는 거 쏙 들어갔죠? 자, 12월 17일 미국 소매 판매 발표됩니다. 좋게 나올 거고요. 18일날 유로존 CI 발표되고 연준 금리 결정. 저는 25bp 금리 인하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19일날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만에 하나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 증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간다? 트럼프 입장에서 싫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은 내년 1월 아니면 2월이나 3월 요때 유력하게 되겠죠.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멘트는 세게 할 겁니다. 매파적으로 우리 금리 올릴 수도 있어요. 왜? 이번에 도쿄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입으로 물가를 올릴 거다. 실제로 CPI 안 올려도 입으로 매파적인 거. 자, 국내 총생산 GDP 좋게 나오겠죠? 2% 후반대. 그런 개인 소비지 PCE 지표 발표됩니다. P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2월 달까지는 미국 물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언제부터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된다? 내년 1월부터 걱정하셔야 될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